한국어에서 질문을 만드는 데 있어 의문사와 어미 변화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문사는 질문의 종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왜, 어떻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의 중심 내용을 형성합니다. 한편, 어미 변화는 질문의 뉘앙스와 상황에 맞는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대화를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의문사와 어미 변화를 적절히 결합하면 다양한 뉘앙스와 맥락에 맞춘 질문을 구성할 수 있어 한국어에서 의사소통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의문사는 질문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특정한 정보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데 사용됩니다.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 질문의 대상과 의미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질문 구조도 다양해집니다. 먼저, 누구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사용되며 주어, 목적어 또는 조사와 결합하여 더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 책을 읽었어요? 는 책을 읽은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이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는 기다리고 있는 대상에 대해 묻는 표현입니다. 또한, 누구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와 같이 질문의 출처를 밝히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무엇은 사물, 행동, 혹은 상황에 대한 질문을 구성할 때 사용됩니다. 무엇을 먹고 싶어요? 또는 줄임말로 뭐 먹고 싶어요는 먹고 싶은 음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는 상대방의 취미에 대해 묻는 공식적인 표현이며 이 식당에서 무엇이 맛있어요? 는 특정 장소에서 추천할 만한 음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어디는 장소에 대해 질문할 때 사용되며 출발지, 목적지 또는 활동 장소를 명확히 묻는 데 활용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는 현재 위치를 묻는 질문이고 내일 어디로 갈 거예요는 목적지를 묻는 표현입니다. 또한 여름 휴가 때 어디에 갈 계획이에요는 휴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물을 때 사용됩니다. 언제는 시간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언제 한국에 왔어요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묻는 질문이고 언제 만날 거예요는 미래의 약속을 잡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해요는 마감 시간을 묻는 공식적인 질문으로 활용됩니다. 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표현을 결합해 더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늦었어요는 지각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고 그는 왜 학교에 가지 않았나요는 행동의 원인을 묻는 표현입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는 방법이나 상황, 감정에 대해 묻는 데 활용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는 문제 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요는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의문사는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나 세부적인 상황을 묻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문맥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한국어에서 질문의 뉘앙스는 어미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통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해 어미, 읍니까, 습니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는 상대방의 위치를 정중하게 묻는 표현이며 이게 무엇입니까는 사물에 대한 질문을 공손하게 전달합니다. 이와 달리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보다 친근한 어미, 아여, 어여 형태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디에 있어요는 같은 질문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한 방식입니다.
선택을 묻는 질문에서는 거나나 인가요를 활용하여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실 거예요. 아니면 차를 마실 거예요는 음료 선택을 묻는 질문이며, 오늘 갈까요? 내일 갈까요는 방문 시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확인과 강조를 포함한 질문에서는 어미 지역, 조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도 그곳에 갔었지요는 상대방이 특정 장소에 방문했음을 확인하는 질문이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전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추측이나 제안을 포함한 질문은 어미을까요를 통해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요는 식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고,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는 날씨에 대한 추측을 함께 포함한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질문에서는 지 않아요를 사용해 부드러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정말 춥지 않아요는 날씨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질문이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는 상대방의 동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어미 변화를 활용하면 다양한 상황과 뉘앙스에 맞는 질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대화를 더욱 풍부하고 세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국어 의문사는 일상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거나 정보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간단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와 함께 갔어요는 상대방이 누구와 동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며, 이건 뭐예요는 사물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또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질문은 약속을 정하거나 일정에 대해 묻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까요는 만남의 장소를 묻는 질문이며, 언제 시작해요는 어떤 활동이나 일정의 시작 시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불어 이유와 방법을 묻는 질문은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말했어요는 특정 발언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요는 물건이나 방법에 대해 배우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의문사는 실생활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어에서 의문사를 활용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습과 상황별 응용이 중요합니다. 먼저, 의문사와 동사의 조합을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질문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났어요라는 질문은 누구 뒤에 목적격 조사 르를 연결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 연습은 다양한 상황에서 의문사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상황별로 자주 쓰이는 질문을 익혀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왜 늦었어요는 상대방의 지각 이유를 묻는 일상적인 질문이며, 어디에 가요는 상대방의 이동 장소를 묻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더불어 공손한 표현과 비격식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해요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비격식 표현인 반면, 무엇을 하십니까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공손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연습과 응용을 통해 의문사를 활용한 질문 구성을 더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의문문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한국어의 의문사와 어미 변화를 효과적으로 익히고 실생활에서 이를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